안녕하세요. 갈수록 성적이 오르는 학습법 유현경입니다. 네, 우리 오늘은 자기주도적인 학습 어떻게 시작할까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자기주도적 학습의 시작은 뭘까요? 네, 자기주도적 학교 생활입니다. 자기주도적 학교 생활? 자, 어떤 게 상상이 되시죠? 자기 스스로 가방도 챙기고 오늘 무슨 공부를 해야 되는지, 내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가야 되는지 이거를 알아가는 게 자기주도적 학교 생활의 시작이 되겠죠. 지금 아이의 모습 한번 보실까요? 내 아이는 아침마다 가방을 누가 챙겨주나, 또 내 아이의 숙제 관리는 누가 하고 있나, 엄마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나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자기주도적 학교 생활의 시작은요, 자기의 생활을 관리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솔직히 자기 스스로 자기 학교 생활을 다 온전히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무엇부터 하느냐? 알림장을 엄마와 함께 읽어보는 거예요. 자, 오늘 알림장 뭐 써왔어? 보는 거죠. 같이 보고, 그러면 내일 이게 있으면 넌 뭘 준비해야 될 것 같아?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될까? 연필은 몇 개 있어야 될까? 굉장히 소소한 것 같지만 엄마가 막 가져와서 챙기는 거랑 아이한테 질문을 하고 아이가 스스로 대답해서 챙기게 하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3, 4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3, 4학년부터는 자기 스스로 하는 생활이 시작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도 엄마가 막 가방에 뭐 넣고 물어봐야만 하고 그건 아니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의 학교 주간학습 안내가 있을 텐데 그거를 엄마만 보지 마시고 엄마의 그 냉장고나 거실에 붙여놓지 마시고 아이의 방에 붙여주세요. 저는 이런 좀 작은 사이즈로 인쇄해서 이걸 수첩에 붙여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서 아이가 일주일 동안 학교에 이런 일이 있구나. 그러면 나는 내일은 또 이걸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매일매일 인식하도록 해주는 거죠. 그리고 아이랑 물어보는 거예요. 너 그러면 오늘은 뭐뭐뭐 할래? 학교 생활이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 네 계획을 네가 한번 스스로 세워봐라 라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처음부터 어떻게 계획을 세워올까요? 네, 엄마 마음에 하나도 안 들게 세워옵니다. 자, 그럼 엄마가 좀 조언해 줄게 하고 그걸 다 고쳐줘요. 그럼 그때부터 아이는 이제 이 계획은 제 게 아니에요. 자기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또 시킨 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처음 계획을 세워왔을 때 인내심을 가지고 꾹 한번 바라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봤을 때 별로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래 그럼 일주일 동안 이렇게 한번 살아봐. 내일 이렇게 한번 네가 생활해봐. 그러면 아이도 알게 돼요. 내가 이거는 좀 무리한 계획을 세웠구나. 이거 하나도 못 지켰네? 라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계획을 한번 바꿔볼까? 이런 과정을 몇 번 하다 보면 아이도 스스로 알게 됩니다. 내가 오늘은 이러이러한 것을 할 수 있겠구나. 이거는 내일 해야 되겠구나. 내가 무언가 목요일날 만약 학습지가 있다 라고 하면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끝내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나는 하루에 몇 페이지씩 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아이 스스로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칭찬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아이가 다 잘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지금 또 생각해 봤을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 완벽하지 않으면 어때요? 초등학교 3, 4학년 때 실수하지 않으면 언제 합니까? 그리고 이제 5, 6학년이 됐을 때 이제 자기가 공부도 계획을 세워서 자기 선행도 할 수 있고 현행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아이가 내가 해야 될 일을 일주일 단위로 또 하루 단위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 이때 정말 필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엄마의 인내심 바라봐 주는 거, 지지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실수해도 괜찮다. 다음에 다시 계획을 세우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학교 생활과 그 엄마에 의해서 공부하는 그 생활과 학교에서 선생님과 해야 되는 부분을 좀 구분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경우죠. 학교에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게 있는데 그때 엄마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특히 요즘에 온라인 학습 상황 때문에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텐데요. 온라인 수업 하다 보면 엄마 이거 어떻게 해? 막 물어볼 거예요. 그러면 어떡하면 좋아 하면서 막 도와줄 수도 있는데 그때 또 인내심을 꼭 가지고 인내심으로 한번 아이한테 물어보는 거죠. 너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 지금 집이니 온라인 학교니? 한번 물어봐 주세요. 그러면 아이도 알아요.
온라인 학교에 있는 거다. 그러면 모르는 거 누구한테 물어보는 게 맞을까? 네, 선생님이죠. 선생님한테 물어보도록 해주는 거죠. 저는 아이가 학교에 갔을 때 선생님으로부터 배우는 게 있다. 학교에 와서 정말 재밌게 배우고 있다라는 거를 아이가 느끼도록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숙제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학원을 보내서 칭찬받는 것도 좋지만 내가 모르는 게 있으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고 선생님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의 실력을 높여갈 수 있구나 라는 그런 경험들을 아이가 갖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학교 생활을 관리하고 공부를 관리한 아이들은 어디에 가서 언제 딱 차이가 나냐 하면 바로 그 차이가 중학교에 가서 한눈에 보입니다. 초등학교 때는 사실 어떤 시험이라든가 그런 것도 없고 뭐 수행평가도 그렇게 많이 있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중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이제 시험도 준비해야 되고 또 수시로 수행평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많은 거를 엄마가 이제 관리할 수도 없고요. 그리고 이제는 그걸 엄마가 관리해 주려고 하면 아이랑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이가 내가 할 일을 자기 스스로 계획을 세워서 해온 아이들은 중고등학교 왔을 때 내가 이번에 이 시험이 있으니까 나는 열흘 전부터 준비를 해야겠구나 라는 계획을 세울 수가 있고 오늘 수행평가가 2개네 3개네 그랬을 때 그러면 나는 이러이러해서 주말에는 이걸 해야 되고 월요일에는 이걸 준비해야겠구나 라는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기주도 학습 무조건 공부하는 걸로만이 아니라 자기 생활을 관리해 나가는 자기주도적인 학교 생활이 자기주도 학습의 밑바탕이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제가 지난번에 수학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너무나 많죠. 세세하게 학년별로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또 어떤 준비들을 하면 좋을까 그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